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트플레이의 크리에이터이자 리논 컨설팅의 대표 김영진입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학업 능력 입증 서류, 활동 입증 서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항상 누차 강조했지만 이제 학업 능력 입증 서류, 활동 서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당연히 그 이유는 이제 성적표만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없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께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주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이후에 구체적으로 쭉쭉쭉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첫 번째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점은 여러분들이 이제 학업능력 입증서를 고려할 때, 준비할 때 고려하실 점은 이제 평가 요소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준비하시면 안 되고요. 평가 요소에 맞춰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 평가 요소라고 하는 건 전공 적합성, 그리고 학업, 인성 리더십, 그리고 이제 글로벌 역량과 창의성. 크게 이 네 가지로 나뉘는데, 학업 능력 입증 서류도 마찬가지로 이 네 가지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빈틈이 없도록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두 번째로는 주의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첫 번째는 여러분들 이제 학업능력 입증 서류 할 때 어떤 게 이제 조심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이제 중복 내용과 상장들에 대해서 활동에 중복 기입하는 건 안 됩니다. 즉, 중복 내용은 무조건 제외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령 이런 거죠. 똑같은 서티피케이트인데 학업 우수상이에요. 어떤 거 수학이고, 어떤 거 과학이고, 어떤 건 뭐 프랑스어예요. 예. 근데 이 세 개 자체를 하나의 활동으로 이제 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수 자체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하나의 활동으로 기술하시고, 학업 능력, 학업 우수상, 수학, 과학, 영어, 이런 식으로 기록하시고, 매수를 수학, 과학, 영어에 대해서 그냥 기재를 하거나 이러면 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하시되, 그냥 활동에 대해서는 딱 하나로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네, 평가 요소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배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네 가지 평가 요소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이후에 내용 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에 맞게끔 정확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가지고 배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교내와 교외를 구분을 해서, 그래서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은 가급적이면 어필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간혹가다 어떤 분들이 나는 이거 되게 유의미했어 라고 해서 중학교 걸 가져오시거나, 아니면 어떤 분들은 심지어 내가 개인 포트폴리오를 그냥 내서 나 기자 언론 보도 나왔다 이렇게 해요. 물론 그걸 강조하시고 싶으신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하지만 대학교에서는 채점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는 기준에 맞지 않으면은 채점 기준에서 제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은 어필하시면 안 되고요. 어떤 학생과 학부모님은 내가 어떤 유명한 대학교에 합격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필을 할래,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해 주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보통 대학교 합격장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교외의 활동이라고 좀 치기로 그래요. 그래서 조금 이제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굳이 언급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저희가 교외에 있는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교내를 위주로 쓰세요. 그래야 이 친구가 학교 내에서 열심히 공부했구나 라는 걸 어필하는 거지, 교외만 다 하면은 오히려 더 안 좋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내를 전진 배치하고 교외를 뒤로 가급적 배치하라 라고 제가 이제 주의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저희가 이제 내용 배치에 대한 부분인데, 내용 배치는 전공, 인성, 학업, 그 외 기타, 어학 및 기타, 이런 순으로 해서 배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한양대 같은 경우는 15개고 나머지 대학교는 10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번호 순서대로 이제 배치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일단 일반적으로 전공 적합성은 4-5개 정도를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배치는 뭐 1, 2, 4, 6번 뭐 이런 식으로 배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최우선순위에서 한 4-5개 정도를 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성 리더십. 자, 전공 적합성이라는 게 뭐예요? 경영이다 그러면 경영과 관련된 뭔가 토론, 강의 연구, 뭐 이런 뭔가의 여러 가지의 경영과 관련된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 두 번째 인성 리더십. 인성 리더십 뭐예요? 스튜던트 카운슬, 뭐 아니면 학생회장 했던 거, 뭐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이 뭐 봉사활동 이런 것들일 수도 있겠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한 2-3개 정도 쓴다. 그래서 뭐 3번, 5번 뭐 이런 식으로 배치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이제 학업에 대한 부분인데, 학업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뒤에 배치한다. 왜 제가 이제 학업이나 어학이나 이런 것들을 뒤에 배치하라고 이제 제가 의견을 드리냐면, 학업이나 어학은 이미 증명이 가능하잖아요. 왜? 점수로 증명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학업은 본인 성적표로 이미 증명했고, 그렇기 때문에 학업 우수상에 대해서 굳이 1번부터 10번까지 1번, 2번 이렇게 배치할 필요가 없어요. 왜? 어쨌든 이 배치라고 하는 건 그만큼 중요도의 순서라고 인지를 하기 때문에 내가 학업에 대해서 이미 증명을 했는데 뭐 굳이 뭔가 엄청나게 앞순위로 배치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업 같은 경우는 7, 8번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학 및 기타는 보통 이제 9번, 10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배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학 점수나 뭐 다른 기타 사항 증명할 게 있다 그러면은 그것들은 이제 맨 나중에 이제 한두 개 정도로 배치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공, 인성, 학업, 어학 및 기타 이런 순서대로 이제 배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네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특이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고대 같은 경우는 교내만 가능합니다. 교외를 쓴다?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교내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외의 대학 같은 경우는 교외까지 가능합니다. 교외까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서강대 같은 경우는 개인 포트폴리오를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포트폴리오가 한두 개 정도 있다. 그러면 제출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양대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학업에 대해서 15개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곱하기 1.5를 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전공이다 그러면 6개에서 7개, 8개까지 하면 되고 나머지 것들 다 1.5배 해서 여러분들이 제출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학업에 대해서는 10개다 그러면 10개를 다 채워서 이제 제출하시고 지원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